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영국이나 미국에서 오는 모든 여행자는 뉴질랜드로 출발하기 전에 코비드-19 검사를 받은 후 음성 결과가 나와야 하며 이 새로운 규칙은 1월 15일부터 적용된다고 정부는 어제 확인했습니다. 크리스 힙킨스 장관은 지난주에 예고된 새로운 PCR 테스트 요건에 따라 영국 또는 미국 여행자는 출발 72시간 전에 음성 결과를 보여주는 코비드-19 검사 또는 다른 승인된 증거에 의해 인증된 서면 양식을 가져야 하며 이는 1월 15일 밤 11시 59분 이후 뉴질랜드에 도착하는 항공편에 적용된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 힙킨스 장관은 뉴질랜드로 향하는 대부분의 다른 장거리 노선 이용자들을 위한 유사한 조치에 대한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주 초 정부는 해외에서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출현함에 따라 격리 3일차와 12일차 검사에 추가로 격리 1일차 코비드-19 검사를 발표했습니다. 보건부는 어제 격리 검역시설에서 전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6건의 영국 변종 바이러스를 포함해 총 19건의 해외 유입 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일요일인 어제 보건부는 영국 변종 바이러스와 일치하는 6건의 코비드-19 양성 환자가 최근에 발견됐다고 확인했습니다. 보건부는 확인된 6건의 변종 바이러스는 12월 13일에서 25일 사이에 도착한 귀국자로 영국에서 5명,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1명이 격리시설에 일상적인 검사 시스템에 의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변종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사람들은 모두 오클랜드 검역시설로 위송됐고 이 중 4건은 현재 회복됐으며 최종 검진 결과 완치되어 퇴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변종 바이러스는 다른 바이러스보다 전염성은 높지만 감염 잠복 기간이 기존의 코비드-19 바이러스와 전혀 다르지 않고 심각한 질병을 일으킬 가능성도 더 높다는 증거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경이 막히고 귀국자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해외에서 거주하던 뉴질랜드인들의 여권 신청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여권 발급을 담당하는 내무부 통계에 따르면 작년 전체 여권 발급 신청은 전년에 비해 79%나 급감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발급했던 여권들 중 해외 뉴질랜드인들이 요청한 것이 전체의 48%에 달했으며 이는 전년의 22%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금년에는 해외에 거주하면서 처음으로 뉴질랜드에 성인 여권 발급을 신청한 경우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5%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미국에서는 2배나 증가했습니다. 내무부 관계자는 여권을 발급받는 이들 중 다수는 이미 귀국했을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 여권 신청자들도 필요할 때 귀국하기 위해 미리 발급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에 따르면 집값은 더딘 속도이긴 하겠지만 2021년에도 계속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주택감정원의 데이비드 나겔 총괄은 2020년 집값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뉴질랜드 부동산 시장 추세가 2021년 1분기경에는 냉각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1년 3월부터 부동산 가격에 따른 대출 규모 한도가 다시 도입되면 부동산 시장도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겔은 2020년 하반기 동안 보인 두 자릿수 상승과는 대조적으로 2021년에는 전국적으로 평균 4에서 5%의 가격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2019년 성장 수준과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다에서 물놀이를 하고 싶어하는 오클랜드 사람들은 지역 해변에 세워진 고위험 수영 경고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클랜드 카운슬의 Safe Swim 웹사이트에 따르면 오클랜드의 50개 이상의 해변에서 수영을 하면 질병에 걸릴 수 있는 위험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수영 경고는 주말 동안 폭풍우가 오클랜드를 강타하여 폐수 네트워크 일부에 과부하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세인트 헬리어스, 저치스 베이, 오카우 베이, 세인트 메리스 베이, 콕스 베이를 포함한 오클랜드 비치는 고위험 수영 지역입니다. 노쇼에는 롱베이, 찬트넴, 브라운스 베이, 베이스워터, 네로넥,
밀포드 사우스, 마이랑이 베이도 다른 해변들과 함께 고위험 목록에 포함됐습니다. 남동쪽 해안가에서 인기 있는 이스턴 비치, 팜 코브, 카와카 베이 등의 비치도 수영하기에 적합지 않습니다. 북부 및 남부 피아 라군과 베델스 비치 라군도 장기적 수영 경고가 발생된 지역입니다. 지난 토요일 15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아직 수확이 되지 않은 농작물들을 확인하는 한편 물에 잠겨 상품성이 없는 작물들을 폐기하면서 손실도 상당한 금액이 될 것입니다. 오타고 지역에 농작물 농사를 하고 있는 한 농장주는 지난 주말과 같은 집중호우를 처음 경험했다면서 인근 하천의 뚝이 무너지면서 아직 수확하지 못한 수출용 체리들의 상품성이 떨어지고 심어놓은 작은 묘목들도 물에 휩쓸리면서 피해가 상당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농가들도 냉장 창고뿐만 아니라 트랙터 등 각종 장비들이 물에 잠기면서 때 아닌 물난리와 코비드-19으로 일손이 부족하면서 수확이 어려운 시기에 더 큰 부담을 지게 됐다고 걱정했습니다. 이번 부족한 일손들이 수확보다 물난리 처리에 투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주에도 상당량의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기상청인 맷서비스는 전국적으로 많은 지역에 천둥과 번개 그리고 집중호우에 대한 주의보를 발효하면서 북섬 동부 지역에는 우박과 작은 토네이도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토요일 밤까지 6일 동안 화재와 폭동으로 경찰과 대치 중이던 와이캐리아 교도소의 재소자들이 어제 자진 항복을 하고 대치 상황이 종료됐다고 와이위리 YTT 마우리 공동 당대표는 밝혔습니다. YTT 당대표는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대치 중이던 재소자 16명의 요청에 따라 교도소를 방문했으며 아직까지는 교도소 직원들이나 다른 재소자 등 인명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진정됐으며 다만 재소자들에 대해 불필요한 노동과 배고픔에 참지 못하고 불을 지르고 기물을 파손하고 파손된 기물들을 옥상에서 던진 것으로 말했습니다. 16명의 재소자들의 주장대로 비인간적인 대우에 대한 부분과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물자 공급에 대한 불만으로 이와 같은 사태가 일어난 것으로 보도되면서 인권보호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787원 39전, 한국에서 보낼 때 795원 26전, 한국에서 받을 때 779원 52전입니다.